우리 개념쌤 교재 143쪽입니다. 삼각함수를 이제 들어가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뭘 했었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일반각이라는 도형편을 배웠죠. 자, 이게 시초선, 그 다음에 동경, 이 둘이 움직인 양을 각의 크기라고 부르는데 해전의 개념을 더하다 보니까 방향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었죠. 시계 반대 방향을 움직이면 양의 부호를 붙여서, 그렇지, 각의 크기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여서 표현했고요. 시계 반대 방향, 여기가 이제 시계 방향을 움직이면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각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동경의 움직이는 방향, 그치? 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동경이 이게 위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몇 바퀴 돌아서 이게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이거 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하나는 특정 지을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떡하냐? 회전수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한 바퀴 360도 곱하기 n, 그지?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세타만큼 이렇게 표시했었죠. 그래서 n은 0이면 바로 온 거고요. 1이면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세타만큼 왔다는 얘기였죠. 그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n이라는 부분을 더 붙여서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각의 형태로. 그 다음에 우리가 4분면의 각, 그지? 1, 4분면의 각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두 번째 배운 게 뭐였어?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표기법이었죠. 일반에서는 유심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어요? 180도는 호도법으로 몇 파이? 1파이. 180도가 1파이기 때문에 그 비례관계를 이용하면 다른 60분법의 각을 얼마든지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었고 반대로 호도법도 60분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 익숙하게는 60분법이지만 연습 많이 해서 호도법에서 익숙하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을 거니까.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은 각의 표현도 달라졌지만 각의 범위도 어때? 확대가 됐잖아, 그렇지? 한 바퀴 하면 360도가 최대였는데, 그렇지? 두 바퀴, 세 바퀴 또는 반대 방향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불렀어? 삼각비라 불렀죠. 왜?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뭐랄까? ABC일까? ABC를 쓸게. 사인은 어떻게 되냐? 사인 세타는 밑변 길이분의 높이로 정해졌죠. 코사인은요? 밑변 길이분의 밑변.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기, 세 변 중에서 두 변씩 길이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죠. 자, 그렇게 정의되다 보니까 이 세타 값은 결국은 뭐야? 예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 직각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그치? 1, 4분면의 각에서만 우리가 한정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 각은 어때? 1, 4분면은 뭐야? 그치?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얼마든지 큰 각도 다룰 수 있죠. 그럼 더 이상 그런 각들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원할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이런 삼각대의 범위를 정의를 조금 수정해서 보다 큰 각 또는 음수인 각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결국 일반각 얘기할 때 어디 있냐? 회전의 개념을 도입했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삼각 B도 어디를 끌고 가냐면 좌표 평면의 원위로 끌고 올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 한 점 볼을 잡으면 P를 잡으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 그치? P의 좌표를 X, Y라고 볼게. 자,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이라 하자. 됐지?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X, Y라고 그러면 봐봐.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X란 얘기잖아. 여기는 얼마란 얘기야? Y 좌표가 Y니까 요 길이가 Y란 얘기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니? 반지름 되겠지. 이때 각을 세타를 이렇게 준다면 결국은 사인 세타는 저기 정리해서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빗변분의 높이는 뭐가 되니? r분의 y라고 쓸 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빗변이니까 r분의 x라고 쓸 수 있겠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라고 쓸 수 있겠구나. 같은 의미지.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옮겨와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 됐니? 자,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하면 괜찮지 않을까? 반지름 길이분의 무슨 좌표? 원의 기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무슨 좌표?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도 저거랑 다르지 않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바꾸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그럼 P가 꼭 여기 있으라는 부분은 없잖아. P가 여기 있을 때도 이 점의 좌표를 x, y에 둔다면 맞니? 여기가 세타지. 그지? 시초선 여기고 항상 동경이 여기고 맞니? 여기가 시초선 동경, 시초선과 동경 사이 각을 우리가 세타 놓은 거다. 그렇지? 요만큼의 세타. 이제는 뭐야? 예각이 아니라 둔각도 되죠. 그 둔각이 돼서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 사인 세타는 뭐분의 반지름 길이분의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뭐야?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그대로 x좌표나 y좌표. 이렇게 똑같이 정의해주면 결국 1사분면이 아니라 더 큰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얼마든지 이제 큰 각이 됐어도 왜? 720도 나와도 800도 나와도 어때? 분명히 원이 어떤 점이 될 거고요. 그 점에 x좌표 y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찾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요 b를 다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어떤 값이 주어져도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들은 삼각 b를 좌표 평면의 원의 점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정의한 거야? 원의 한 점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원의 반지름 사이의 b로 바꿔서 표현한 거야. 이거를 이제 삼각 b라 안 부르고 뭐라고 하면 삼각 함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오케이? 삼각 b를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를 바꿨어. 기존 알던 정의를 해치지 않잖아, 그렇지?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키면서 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었어. 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냐? 뭐야?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가 사인,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가 코사인,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 반지름 길이는 무조건 양수지. 양수야. 근데 x좌표, y좌표는 P가 위치하는 사분면, 즉 각이 몇 사분면을 가진지에 따라서 이들의 좌표는 양수 될 수 있고 음수 될 수 있죠. 따라서 사분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도 달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구나. 한번 확인해볼까? 이렇게. 자, 1사분면 보세요. 1사분면은 x좌표, y좌표 둘 다 뭐야? 플러스지. 그치? 1사분면에 있으면 P는 x좌표, y좌표 둘 다 플러스일 거라고요. 반지름 당연히 플러스죠. 길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야? 플러스겠네. 그쵸? 따라서 1사분면에서는 우리가 쓸게 모두가 다 플러스입니다 하는 뜻이야. 됐죠? 자, 2사분면 갈까요? 2사분면은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죠. 됐지? 그럼 이거 봐. 양수분의 양수. 사인은 양수. 양수분의 x좌표 마이너스지. 양수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누구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지. 그래서 사인의 숫자인 사인스케 S를 그 다음에 3, 4분면 어때? 둘 다 마이너스네. 그럼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요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근데 얘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뭐야? 플러스네. 누구만? 탄젠트만 플러스네. 4, 4분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네. 그렇지? 코사인만 플러스네. 아, 4분면, 동경의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또는 원의 점 P가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자, 1사분면에서는 뭐야? 전부 다 플러스구나.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구나.
3, 4분면에서 누구만? 탄젠트만 플러스구나. 4, 4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구나. 그럼 플러스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 아주 고전이야. 성경만큼 오래 성경도 못 봐봐. 그만큼 오래 됐어요. 이상하지? 좀 유치하지만 원래 유치하게 기구로 가자 그렇지. 이렇게 배웠어. 쌤 놀 때, 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아니고 꽤 컸을 때. 얼싸 않고 1사분면부터 4사분면 순으로 얼싸 않고 탄젠트 안에 불렀어 그지? 얼싸 않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야? 4분면에 따라서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얼 전부 다 사인만 안 탄젠트 코사인만 얼싸 않고 말이 없지. 야 유치하다 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안 유치하네? 됐지? 왜 중요하냐면 너네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삼각함수에서 제일 많은 실수가 어디 나오냐면 결국 부호에서 나와. 봐봐 4분면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플러스 어떤 거 마이너스 되고 하잖아. 잠깐 방심하면 부호 틀려. 그치? 부호 따지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열심히 계속 부호에 신경 쓰시라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 어떻게 정의했다 다시? 원위의 함정과 그 원의 반지름으로 정의된 함수야. 사인은 뭔데? 반지름 기름분의 x 아니야? y가 문제야? 사인은 반지름 기름분의 y, 코사인은 반지름 기름분의 x, 탄젠트는 x, y로 정의되어 있어. 선생님 왜 r분의 x로 먼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맞죠? 이거 분의 이게 사인이잖아. 반지름 기름분의 무슨 좌표야? y 좌표가 먼저 와야지. 그치? 반지름 기름분의 y가 사인, 코사인은 반지름 기름분의 x, 탄젠트는 x 좌표. 자 이게 나중인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봐봐요. 이걸 살짝 바꾸면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쓸 수 있죠. 또 x 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응용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점이라고 그랬죠. 점의 좌표라고 그랬죠. 항상 대부분 문제들이 점의 좌표부터 시작해줘 길이도 구하고 넓이도 구하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좌표를 모를 때는 어떡하니? 우리가 좌표를 A, B 이렇게 두고 시작하잖아. A, FA 이렇게 두고 시작하잖아. 맞니? 근데 앞으로 원위의 한 점을 좌표를 줄 때는 A, B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X 좌표를 R 코사인, Y 좌표를 R 사인 세타로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어떤 도형 문제에서 원이 어떤 점의 좌표가 적혀있어. 근데 좌표를 모르겠어. 근데 이 좌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 같아서 이 점의 좌표는 A, B가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중심과 P를 연결해서 이 각을 뭐라고? 세타로 네가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P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Y 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나중에 이과 친구들 있죠? 미적분 가면은 삼각함수의 극한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거야. 어쨌든 이거 안 갈 건데요? 수월에서 나와. 알겠니? 원위의 좌표는 R 코사인, R 사인이야. X 좌표가 얼마야? 코사인. 왜? 여기 코사인이 이거잖아. 코사인 X 좌표가 만드니까. 사인은 Y 좌표를 만들지. 따라서 코사인, 사인이야. 사인, 코사인 아니고. 특히 반지름의 길이가 뭘로 잡는다면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뭘로 잡는다면 1로 잡는다면 원위의 점의 좌표는 어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두고 문제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필요 없습니까? 아니, 중학교 때 배웠던 1사분면에 있는 특수각 30도, 45도, 60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왜? 이렇게 확장된 각의 삼각함수 값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배웠던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외우셔야 돼, 다시. 외워서 그 값들을 위해서 확장된 각들을 계산하면 또 볼 거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43쪽에 삼각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5쪽에 보면 그거를 이제 어쩐다 원위의 점으로 옮겨와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한번 두 개를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47쪽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얼싸안코에 대한 설명. 봐봐 이게 너무 어렵잖아. 봐봐 147쪽 딱 중간에 네모 박스 밑에 봐봐요. 리마크 해가지고
얼싸안고 그치. 어. 대부분 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 풍산자만 이상하게 또 새롭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해. 그냥 얼싸안고 해. 이렇게까지 봤으니까 이제 빨리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5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탄젠트 15와 탄젠트 75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삼각비의 문제는 그치? 직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수업 떴네. 중학교 때 했던 거. 안 떴네? 뭐야? 이런 15도나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준 거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한다? 도형에서 직접 밑변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탄젠트 15를 구하려면 BD분의 AD를 구해야 될 거고요. 탄젠트 75도는 75도 어디 있어? 75도 찾아야지. 아, 여기 15도면 요만큼이 얼마 되는 거야? 75도 되겠지. 그럼 탄젠트 75는 AD분의 BD가 되겠구나. 맞네. 둘이 뭐야? 역수인 거 알겠네. 탄젠트 15는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75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역수네. 그럼 하나만 알면 뒤집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결국은 BD 길이와 AD 길이를 구하는 얘기네. 이게 뭐야? 3도 특수하게 보이죠? 몇 대 몇이야? 2대, 1대, 루트 3이잖아. 모르면 어떻게 되나? 2A, 1A, 루트 3이 써야겠지만 귀찮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잖아. 삼각 B는 삼각형의 크기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크기가 상관없죠. 가닥의 크기가 중요한 거지 삼각 크기는 상관없어. B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2, 1, 루트 3으로 셀이 넣고 해도 괜찮네. 됐지? 자, 그 다음 무슨 짓을 할래요? 여기 30도잖아. 여기 15도죠. 여기 삼각형 보여요?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이 30도인데 이 외곽은 두 외곽의 합과 같죠? 그럼 여기도 얼마나 얘기야? 15도.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가 2가 여기가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럼 끝났네. 그치? 따라서 탄젠트 15도는 BD 2 플러스 루트 3분의 AD 1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75도는 1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뭐 유리해주면 되겠죠. 그치? 네, 중학교 때 거 공부 제대로 했냐 확인하는 문제야. 넘어갑니다. 58번.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올게요, 그러면. 자, 한데, 보세요. 어디 쪽 내용이냐면, 149쪽의 내용이 될 거야.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야. 보세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잖아. 번분수 계산하면 R라를 모든 X분의 Y가 나오죠. 어때? 똑같이 같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오케이?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관계식을 해서 연산할 때 탄젠트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바꾼다 기본적으로 코사인분으로 사인으로 바꿔놓고 푼다. 대부분 문제들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지금 이번에 반정식 얼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r이니까 r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 위에 아까 x좌표를 못 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x좌표에다가 뭘 쓰고요? 뭐 쓸게? 그럼 뭐 되니? r제곱 코사인 x의 제곱 세타의 제곱 맞니? 더하기 y좌표 대신에 뭐야? r 사인 쓸게요. 제곱하면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겠죠. 왜? 이놈은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r제곱 나와야겠죠. 그럼 r제곱 날려주고 r제곱 날려주고 r제곱 약분하면 얼마 되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 된다? 1이라는 게 훨씬 많아. 다시 둘 다 너무 중요한 거고요. 특히 두 번째 거는 그냥이야. 뭐야? 우리 곱셈이나 나눗셈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야? 구구단이지. 모르는 바보 있나?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만큼 사각함수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사각함수 관계식을
어떤 이용한 식을 다룰 때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구구단처럼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문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요. 이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돼.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다? 1.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은 항상 1. 그러면 이거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니?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거꾸로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 이건 무슨 말이겠니? 내가 사인 알면 뭐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구할 수 있다. 코사인 알면 사인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 사인 코사인 다 나오면 뭐도 구할 수 있는 거야? 탄젠트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 두 관계식을 이용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선이 탄젠트 하면 탄젠트 세타가 만약 3이다 그러면 사인은 3 코사인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야? 3 코사인 그러면 코사인 구해지겠죠. 그치? 사인 없어지니까. 코사인 나오면 다시 어떡한다? 사인 나오겠죠.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따 볼 거야. 이런 관계식을 위해서 구해낼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위해서 만약에 사인이 줘주면 이거분의 이거 값을 준 거지. 맞니? 그러면 뭐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들이 만들어져요. 이 길이와 이게 두 길이 아니면 나머지 한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피타고라스를 쓰면. 맞니? 그러면 결국 x, y, r이 다 구해지게 되겠죠. x, y, r이 다 구해지면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얘기할 수 있겠네. 결국 여기서 관계식이 아니어도 어때? 원위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하나의 값을 표해서 나머지를 다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어느 게 쉬운지는 각자 판단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쉬운 방법이 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다 연습을 해두세요. 자, 어디 볼 거냐? 여기 있지? 58번. 현영아,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1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다 구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봐봐. 관계식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탄젠트이라는 얘기는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어떻다? 같다는 얘기네? 어떡해요? 딱 있잖아. 이 식은 무조건 딸려와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아, 얘들아. 자,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원래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전체 제곱은. 근데 상악함수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바로 없애고요. 중간에다가 제곱을 올려준 거야. 이건 뭐야?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했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세타한 다음에 가운데 제곱 쓰는 거는 전체를 제곱했다는 뜻이야. 사인 전체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전체 제곱은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위에 쓴 걸 딱 집어넣으면 결국 얘가 사인 세타 제곱 바꿀 수 있죠. 이 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다? 1인 거죠. 잘 봐라. 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제곱한 게 2분의 1이면 제곱 떼고 뭐 한다? 루트 씌워야 되지. 뿔마 루트 씌우는 거야. 뿔마 루트. 이렇게. 맞니? 이쪽이 제곱이면 이걸 떼면서 뿔마 루트 씌우잖아. 맞니? 자, 근데 뿔마가 다 돼? 아니야. 그냥 습관적으로 플러스 루트 2분의 1 써도 틀려. 뿔마 중에 하나인데 뭐 해야 되니? 부호 확인해야 되지. 자, 문제 보세요. 다시 센터 몇 4분면으로 가기야? 3, 4분면으로 가기지. 탄젠트만 양수네. 지금 나 뭐 하고 있어? 사인 하고 있죠? 사인은 뭐야? 음수란 얘기지. 음수니까 뿔마 중에 뭐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부호를 소홀해서 바로 틀려. 됐습니까? 유리하면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이지 뭐. 그럼 코사인도 어때? 똑같다는 생각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죠. 탄젠트로부터 사인 코사인 다 구했어 안 구했어? 구해지잖아. 자, 두 번째 풀이. 뭐를 이용한 거야? 자, 중심을 원점하고 이렇게 살짝 그립니다.
탄젠트가 1이지.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정해져 있지. 그게 1이야. 그게 1이라는 얘기는 1분의 1로 써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x좌표를 얼마로? 1로 보고 y좌표를 얼마로? 1로. 아까 했잖아. 크기 상관없다고요. 원래 반지는 크기 상관없어요. 얼마나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좌표가 예쁘게 나오려면 그냥 x, y를 둘 다 1로 두는 게 제일 예쁘겠죠. 1,1로 두는 거야. 근데 1,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에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4분명각이잖아. 3,4분명각이면 그 어디에 점은 둘 다 뭐야? 마이너스 붙겠네. 아, 1,1이 아니고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세팅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 위에 p가 있고 그 좌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세팅하면 결국 세타가 나타낸 값은 어느 거야? 이만큼이 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니? x좌표, y좌표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죠. 뭐 한다?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를 쓴다 이렇게. 여기 얼마야 길이는? 좌표는 마이너스이지만 길이는 얼마야? 1이죠. x좌표 마이너스이지만 길이는 얼마야? 1이죠. 1대 1대지. 직각되면 삼각형에 반지름 얼마 나온다? 이렇게 이겨 나오겠네. 그럼 끝났네. 반지름 길이가 x, y좌표 있으니까 사인 세타는 8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이렇게 해서 저거랑 어때? 똑같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 방법 다 봤어. 처음 할 때는 둘 다 연습해야 돼. 부탁이야. 아니 부탁이 아니고 경고야. 경고. 둘 다 삼각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내한테 시켜보면 선생님 관계심도 편할 것 같은데요? 왜? 그냥 그림 그리기 싫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원가 익숙해지는 게 더 편해. 왜? 그게 정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 틀리다는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처음에는 둘 다 해보시고 둘 다 익숙해졌을 때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방법, 그럼 그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볼게. 자, 세타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야. 몇 사분면의 각이니? 4사분면에서 다시 해야 되니?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몇 사분면? 4사분면. 그지? 자, 코사인이 5분의 3이래. 그때 사인과 탄젠트 다 구하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뭐? 관계식으로 해볼까요? 관계식으로 해볼게.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인은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맞죠? 1 빼기 코사인 제곱 얼마야? 25분의 9야. 그럼 얼마 되니? 25분의 16이지. 사인 제곱이 25분의 16이면 안녕아 제곱 띄고 뿔마루트 씌우라고 그랬죠? 그럼 루트 씌우면 5분의 4지. 5분의 4인데 부호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하셔야지.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각이야. 여기지? 코사인만 양수야. 그럼 사인은 당연히 뭐겠냐? 음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 나왔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니?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코사인분의 5분의 3분의 사인. 분모 계산하면 결국 뭐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네. 괜찮니? 자, 두 번째는 뭘 이용해볼까? 원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을 그려. 몇 사분면 여기야? 4사분면 여기에 있어. P가. 그치? P가 있어. 코사인이 뭐분의 뭐니? R분의 X였죠. 그게 5분의 3이야. 아,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로 두고? 5로 두고 이놈 X 앞에는 뭐라 두면 돼? 3으로 두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Y좌표 가려면 뭐 한다 또 역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를 이용한다고요? 여기 5고요. X 앞에 3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3이라는 얘기지? 그럼 피타고라식을 쓰면 여기는 얼마 되니? 4. 그럼 Y좌표는 뭐가 됐어? 여기서 밑으로 4만큼 내려왔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사인 세타는 정의에 따라서 반지름 길이 분의 무슨 좌표? Y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때 둘 다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보니까 둘 다 비슷비슷해. 그치? 비슷비슷해. 다만 조금 의미를 찾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부호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덜하지. 왜? 눈에 보이잖아. 부호를 마이너스 판단할지 플러스 판단할지가, 그치?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붙여질지 말지가 눈에 보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막식으로 풀다 보면 부호 생각을 잘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그런데도 이게 좀 편한 경우도 많아요. 왜? 사인 주고 코사인 구하거나 코사인 주고 사인 구할 때는 굳이 여기 갈 필요 없이 그냥 식 하나 풀면 되니까 편해. 근데 얘는 일단 좌표랑 반지름 세팅되면 뭘 모르고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사값을 다 구할 필요 있을 때는 원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 따지는 것도 뭐네. 그냥 입맛대로 하시면 돼. 입맛대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연습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 59번까지 하고 조금 문제 풀 시간 갖도록 할게. 직접 해봐야 되니까. 자, 이거는 부호결자로 문제야. 결사 부기억하시라는 얘기 봅시다. 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음수래. 둘이 부호가 어때? 반대죠? 자, 둘이 부호 반대를 찾아보자.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니까 똑같아. 사인하고 코사인이. 여기는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죠. 그럼 2, 4보면 괜찮네.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야. 만족 안 하지? 부호가 달려야 되니까.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니까 사인 음수네.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뜻이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2, 4보면 또는 4, 4보면 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어디야? 올. 여기 1, 4보면 하고 또 여기는 사인이 양수고요.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지. 여기는 사인과 탄젠트 둘 다 음수. 뭐야? 음수. 음수니까 둘이 부호가 같네. 따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야? 4, 4분면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2, 4분면에 가겠을 때 얘들아 이거 푸는 거야. 절대값 x 어떻게 푼다? x가 0보다 크나 뜨면 올라가고요. 그대로 풀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어떡한다? 마이너스 붙여서 푼다는 거지. 절대값의 가장 기본이잖아. 결국 여기 있는 절대값 풀란 얘기는 아니 양수냐 음수냐 보란 얘기야. 몇 4분면이야? 2, 4분면이야. 사인은 뭐니?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사인 살짝 풀리면 되겠죠. 빼기 절대 코사인 세타는 2, 4분면 코사인은 뭐야? 음수죠. 음수니까 뭐 붙여 풀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되죠. 이렇게. 됐지? 빼기 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답은 얼마야?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응용되는 게 뭐가 있어? 절대값의 사람 같은 게 뭐야? 루트 x제곱. 안쪽에 제곱되고 있는 거는 절대값 씌워서 푼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런 표현 나와도 결국 절대값 바꾼 다음에 부호 판단하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바로 59-2번이 그런 문제죠. 59-1번도 마찬가지네. 한번 볼까? 자, 59-1번.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을 때 몇 4분면? 3, 4분면의 각일 때 자,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자, 다시 쓰면 어떻게?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제곱이랑 루트를 가면서 뭐 쓴다? 절대값 씌우라는 뜻이죠. 이렇게 3, 4분면 여기 사인은 뭐야? 음수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됐죠? 1 빼기 사인 세타야. 자, 3, 4분면의 사인은 음수였죠. 그럼 1 빼기 음수는 뭐야? 양수 되죠. 여기 양수야. 그럼 어떻게 하나 그대로 나와야지 뭐.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날라가고요. 얼마 남아? 마이너스 1만 나있구나 이렇게. 이런 거 틀리면 불안하죠. 그쵸? 그거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직접 부호를 알려주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부호를 판단해서 절대값을 풀어내는 문제야. 결국 뭐야? 다분에 따른 부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사각함수의 기본인데 관계식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 갈게요. 뒤에 문제들이 좀 많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보고 아까 그 부분 우리가 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 썼죠?
관계식 이용하는 방법, 부분 이용하는 방법. 예제 풀 때 두 가지 다 해보시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거 다 풀고 그 다음 진도를 먼저 할게요. 일단 한번 써봅시다.